지난해와 지지난해 돈을 풀어대고 인플레 기운이 완연하자 현금이 쓰레기가 된다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떠들어댔다. 이틀쯤 전 칼럼란에 디플레 때는 돈이 흔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 때에는 돈이 귀하고 화폐 가치가 오른다고 쓴 적이 있었다. 인플레, 디플레는 실제적 상황이 아닌 화폐가 보여주는 착시이자 현상일 뿐이다. 경기가 어렵고 불황에 돌입하면 금리도 낮추고 서로 돈을 써달라고 한다. 돈이 지나치게 넘실대 경기도 좋아 보이고 물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면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며 돈을 회수한다. 인플레가 심화될수록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인간 생활은 대체로 평탄하다. 큰 전란이나 인구의 급증, 급감, 그리고 기술의 혁명 같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인간 생활을 바꿀 인자가 많지는 않다. 결국 인플레, 디플레는 정부 및 경제 주체가 초래한 화폐적 현상일 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금리를 단행하고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설 당시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는데 부동산도 조정받을 일만 남았다고 썼다. 이곳 일부 회원은 돈 가치가 하락하지 않겠냐고 따지듯 물었다.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단계가 수없이 많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통화도 환수하는 한편 각국 정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세수 확보, 최저임금 등 경제 운용 정책에도 변화를 줄 것이며 기업도 나름 상황을 극복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다양한 과정을 시간 혹은 세월이라는 함수로 녹여야만 화폐 가치 하락분과 자산의 우상향 폭이 드러나게 된다. 코로나 이후 유튜브나 방송에 각종 전문가들이 출연해 물가 상승도 매우 제한적이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수년 후 이뤄질 것이라 하며 주식 부동산 매입을 적극 권장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 2020년 초 코로나 발생 이후 여름부터 폭등하는 현상을 보면서 꾼들이 또 한 번 호구들에게 물량 넘기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2019년 가을 겨우 어렵사리 10억을 돌파한 20년 된 강북 구축 아파트가 2020년 여름 12억, 임대차법이 발효된 가을 14억, 2021년 봄 16억, 2021년 여름 17억에서 18억으로 치솟는 것을 보면서 2006년도에서 8년도가 데자비로 떠올랐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이번 장에도 아파트를 팔지 못할 것이다. 2006년도와 8년도에도 똑같았다. 다행인 것은 한은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도 자산 폭락과 경기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고 질서 있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전형적인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여 자산 거품을 키운 주인공다운 주문이다. 아파트 갭투기 열풍에 취해 고점 매수를 한 이들은 앞으로 2, 3년간 잘만 하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국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강남 아파트는 현금 주고 사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이다. 2020년에서 21년도에 강남의 아파트를 산 사람의 상당수는 실제 사용하는 소유자가 많다. 마포나 성동, 동작 등지의 아파트를 15억 언저리에 팔고 20억에서 25억 강남 아파트를 산 것이고 20억에서 25억 강남 아파트 매도자는 돈을 조금 더 보태 강남 서초의 A급인 30에서 35억으로 옮긴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닥닥 긁어 모아서 아파트를 산 것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가격 하락이 올 경우 데미지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번에 전세가가 조정될 것이다. 전세대출 금리 1.25에서 2%였을 때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5억에서 10억 정도 증액할 수 있으나 금리 3, 4% 내에서는 이 같은 증액이 힘들다. 정부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대선이 끝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아무리 대출해 줄 것을 종용해도 금융권이 난색을 표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매수, 매도 희망하는 이들은 전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인 올 가을부터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유튜버들은 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현재 같은 금융 상황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서울 중심부나 강남 중심부는 낮겠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일대는 전세가가 상당히 하락할 수도 있다. 최근 3에서 5년간 매매가나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무엇인가?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이다. 단독 다가구나 빌라는 매매가, 전세가 모두 그만큼 상승 못했다. 아파트가 전세와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투기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집중해 자전거래, 순환 상승을 마다치 않으며 가격을 눈사람 굴리듯 굴려왔다고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파트 시장에 참가하는 수많은 전문가와 자칭, 타칭 고수들이 왜 하나같이 2025년까지 상승한다고 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분양권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에 이어 2015년 임대사업자 진입 완화 등 허들을 낮췄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가구 2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방점을 찍었다. 2014년도에서 2017년도에 이른바 꾼들이 수많은 부동산 카페의 주인장 지도 아래 약수한 금액으로 입도 선매 매집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4년, 8년제에 해당하는 이들이 언제 완벽히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2025년까지 공급 부족으로 상승한다는 논리를 펴야 하지 않을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책을 보면 이재명의 당선이 부동산 가격을 덜 내리게 하거나 유지케 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은 폭락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 말은 폭락을 시키지 않겠으며 점차 바람을 빼겠다는 의미다. 윤석열은 단문 정세에 기대 문재인 이전으로 회귀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아니면 모든 게 된다고 했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동산이 상승했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양도세를 문재인 정권 이전처럼 해준다면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일거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주고 GTX를 서너 개나 놔주겠다는 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숙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돈을 마음대로 풀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안정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거의 완전 자원 조달이 가능한 몇몇 나라 중 하나인데다 달러를 앞세워 세계 각국의 산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구입해 올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크다.